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2024년 여름에 했던 관제인 연수 거기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판사님, 서울해생법원 213단독 판사님이 이제 관제인들을 상대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 및 면책 불허가 사유, 관제인 업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현한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은닉 을 다루었다면 이제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많죠. 이게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제 업무를 뭐 한 18년 정도 해왔지만 그 어느 정도의 서류를 요구할 것인가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 때로는 진짜 뭐 5년, 10년치까지 요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1년치도 안 보고 판정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5년 동안 흔적이 없는데, 그렇죠? 1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한 적도 없고 노숙자로서 살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노숙자 쉼터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파산 면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FM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속 재산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상속 재산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뭐 한 4, 5형제인데 그 땅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사람 목만 한 2천만 원 돼요. 자, 그러면 이분을 그냥 면책시켜 주느냐? 그 형제들한테서 뭐 좀 받아내서 채권자들을 해야 되나? 어려운 문제죠. 결국은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가 파산 면책을 포기하겠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제 절연이 된 거죠.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없죠. 뭐 궁극적으로 이제 파산관제인이 강제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더더군다나 또 인간관계가 더 끝장나는, 파탄나는 그런 문제가 있죠. 파산 면책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임료 위반.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입니다.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채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제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입니다. 판례상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실수유자가 채무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명의 재산 취득 자금 출처.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있습니다. 21살 빼니 안 된 아들인데 제주도에 땅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가버렸어요. 어떻게 발견돼서 뭐 환가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 요구할 수 있죠. 지금도 이제 하는 사건 중에 채무자가 완전히 뭐 아버님 대신해서 뭐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부모가 이혼했는데 어머님 재산이 많아요. 그걸 관제인이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혼 후에 외삼촌, 친정, 처가 쪽에서 이제 뭐 도와준 거 그거를 이제 입증하느라고 지금 피똥을 싸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죠. 관제인 요구할 수는 있죠. 예. 두 번째, 채무자가 파산 신청에 임박해서 처분한 재산이 매각대금 및 그 대금의 구체적 사용처. 당연한 거죠. 파산 직전에 집을 팔았다.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면제재산. 여기서 이제 조사 좀 견해가 나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파산 직전에 면제재산 2천만 원을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보증금 2천만 원을 찾아서 갖고 있었을 때 그걸 한가할 수 있는가? 보증금이 형태로 있으면 한가할 수는 없지만 현금 형태, 예금 형태를 갖고 있으면 1375만 원 빼고 나머지는 한가할 수 있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원래 압류금지 재산 아니냐. 근데 압류금지라는 거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 바뀌죠. 절대적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예금은 뭐 예금 형태를 갖고 있을 때 185만 원이고 그 현금 형태를 갖고 있을 때는 18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증금 형태를 갖고 있을 때는 5,500까지 보호를 해주죠. 아무튼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판 거죠. 뭐 1,000만 원, 2천만 원 한 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급 임대차 보증금 같은 거는.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 신청에 임박해서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채무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 허위일 수도 있죠. 개인 채권자. 이거는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편파 변제 행위죠.
소명 자료가 없다면 허위고 소명 자료가 있다면 편파 변제입니다. 이거는 뭐 3번은 사실은 외통수입니다. 그렇죠? 빠져나갈 수가 없죠. 4번 지급불능에 이른 후에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 거래액이 발견된 후 그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행위. 그쵸? 그게 소소하게 뭐 2, 3만 원 해서 뭐 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십만 원 이상 단위로 그리고 한 달 체크해 보니까 몇백만 원이 돼요. 조사할 수 있죠. 이자를 줬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빼돌렸는지 무슨 뭐 도박을 했는지 카지노를 했는지 토토를 했는지 그쵸? 알 수는 없잖아요. 5항 파산 신청이 임박해서 차용한 돈의 사용처. 그래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임박해서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하면 그거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죠. 특별한 게 소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이 되면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돌려막기 했다든지 이자를 지급했다든지. 근데 뭐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돈이 현금 1,000만 원 빠져나갔는데 우물쭈물하고 소명을 못해. 그거는 결국은 뭐 어디 은닉해 놨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변제를 했다든지. 왜냐면 부인 대상 말하는 순간 부인 대상에서 청산 대상이 청산 가치가 반영이 되니까 개인 회생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개인 파산에서도 파산 신청이 임박해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뭐 예외 없이 뭐 50만 원 이상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뭐 지방에서는 뭐 몇만 원 이상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다음에 과거에 파산 면책 신청하였다 기각된 경위, 그렇죠? 왜 기각이 됐냐? 뭐 서류를 제대로 못 내서인지 아니면 가족들이 협조를 못 봐서인지 뭔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들키니까 관제인의 어떤 예공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뭐 허위로 주소를 해서 그 관할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했든지 기각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써야 되고 뭐 판사의 보정명령까지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번째,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 존재 여부. 특정 채권자, 주로 개인 채권자죠. 이게 진짜 허위 채권자가 아닌지. 예를 들어 금융권 채무가 소액이어서 파산 면책이 좀 어렵다고 보고 아니면 좀 힘들다고 봤을 때 개인 채무자를 개인 채권을 만들어서 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채권을 부풀리는 겁니다. 1억 이상, 2억 이상 좀 힘들게 만드는 거죠. 쉽게 면책받으려고. 아무래도 채무가 많으면 사람이 선입견이 생기죠. 선입견을 배제해야 되는데 일단 채무가 뭐 5억, 10억 되면 뭔가 상당한 힘든 사정이 있었겠구나.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연대보증을 썼다든지 뭐 사채를 썼다든지 그렇죠. 고율의 사채를 썼다든지. 그래서 이제 뭔가 조사하는 사람, 판사나 판단하는 사람이 선입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채무가 3천에서 한 7천, 8천 뺄이 안 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뺄이 안 돼. 그러면 반대의 어떤 선입견이 생기죠. 이거 왜 이거 갖고 왜 들어왔을까?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뭐 채무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일단 많을수록 면책에 가까워지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뭐 채무가 적다 그래서 면책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결국은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딱 조사를 하고 판단을 내리면 끝나는 거죠. 이번에 보면 어제 제가 파산면책 보고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1200이 있습니다. 나이가 77세예요. 47년생입니다. 47년생. 그렇죠? 47년생인 77세이신 분이 여자분인데 1200만 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원금을. 이자도 내야 되는데 못 갚겠죠. 그분은 아마 뭐 기초생활수급자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갚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자녀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 자기 먹고 살기 힘들죠. 자녀들이 뭐 자녀들이 아주 잘 사는데 그런 처지라면 뭔가 자녀들하고 의절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자녀들도 허덕이는 거죠. 자녀들도 자기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 빚 대신 1,000만 원 갚기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죠.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은 파산관제인의 설명 요구의 합리성이 문제가 됩니다. 관제인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파산관제 업무에 필요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파산관제인이 그와 같은 설명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늘 인용하는 거 있죠. 채무자의 통장에서 거래처, 부모, 자녀, 배우자한테 돈이 많이 빠져나가요. 일정 정도의 어떤 생계비라든가 뭐 양육비 정도가 빠져나가는 정도를 넘어서 고액, 생활 수준에 비해서 고액이 쭉 빠져나가요. 근데 뭔가가 저쪽 명의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뭔가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전면적으로 배우자 자녀 서울이라도 배우자 자녀까지 다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장도 요구할 수 있고요. 금융거래 내역서, 통장, 그 다음에 활동, 비활동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세무별 과세증명서는 당연하고요. 거래, 뭐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지금 이제 지적전산 자료 조회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다 되죠, 사실.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더해서 사업자 명의, 사업자에 관한 것, 세금 체납에 관한 것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확보한 다음에 기본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처음부터 그냥 싹 예전처럼 다 긁어 모아갖고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하나하나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가 여기서 더 이상 볼 필요 없겠다 그러면 덮어야 되죠. 구체적 개별 사안에서 관제인이 그와 같은 설명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기록상 나타나는. 그래서 서울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 서류 외에 나머지 서류를 요구하면 이유를 써야 됩니다. 주로 이제 보정명령이나 아니면 관제인 보고서에 저는 뭐 굳이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그게 요구사항이죠. 법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왜 이걸 요구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자녀명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요구한 이유라고 이제 관제인 보고서에 아니면 보정명령 사항에 차라리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유,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요구한 이유, 채무자를 조사하던 중 채무자의 자녀가 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뭐 취득했다는 진술이 있고 채무자의 통장에서 매월 일정 정도의 어떤 이자로 보이는 혹은 뭐 취득자금 중 일부로 보이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출금이 된 점, 그리고 채무자의 자녀의 어떤 아이를 보아서 뭐 아직 대학생인데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의 어떤 취득자금이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채무자의 어떤, 물론 채무자는 그거는 전 부인이 그렇죠?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자녀의 어떤 그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달아야 됩니다.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채무자는 1942년생입니다. 화물차 구입에 대해 보증을 했고요. 자녀 화물차 구입에 보증을 했습니다. 채무액은 6천만 원, 대부분은 A, 자녀에 대한 보증 채무입니다. 자녀 거주지에 채무자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및 자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파산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3년간 직업 이력과 소득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가계 수집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라. 세 번째, 자녀의 소득자료, 생활비 통장 내역을 제출하시오. 네 번째,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험 가입 조회서를 제출하시오. 채무자의 자녀들에게 과세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시세 확인서, 구입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쵸.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42년생이면은 2020년에 42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58세, 78세죠. 그래서 채무자의 어떤 내용만 보면 78세로서 채무자의 어떤 과거 한 5년 정도 자료만 봐도 경제활동 내역이 나오죠. 어느 정도. 그런데 자녀는 73년생입니다. 한창 때입니다. 40대 초중반이죠. 2020년이면. 47, 40대 중후반이네요. 근데 자녀에 대해서 이제 화물차 구입에 대해서 보증을 섰어요. 그럼 화물차의 주채무자는 누구죠?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사실은 화물차 운전을 하는데 차를 빼는데 아버지가 보증 쓴 거죠. 결국은 노인네가 보증 쓴 겁니다.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보증이 돼 서라. 근데 아버지가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아들에 대한 모든 거를 78세 된 노인이 관제인 입장에서 기본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활동 내역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아들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덮어야 된다고 봅니다. 은닉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아마 조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파산관제 요청에 의해 A를 비롯한 자녀들의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재료에 관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협조 안 해줄 수도 있죠. 채무자는 그 외에도 아들 B, 둘째 아들이죠. C, 셋째 아들이 지방세 세무표 과세증명서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관련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자동차 등록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자녀들이 수입으로 마련됐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어떻게 이 아버지가 채무자가 하겠어요. 회사에다 다 사실조회 해야죠. 민사소송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관제인이 요령이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판사에 주눅이 든 거죠. 아, 이 판사는 A, B, C에 대한 모든 거를 탁탁탁탁 맞춰가야지 판사가 통과시키는데 지방에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누가 보더라도 A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면, 아니, 채무자에 대해 조사하면, 채무자의 어떤 뭐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한 10년 동안의 경제 활동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형성된 재산도 없고, 그냥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A, B, C,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한 게 명백하고, 아니면 배우자가 좀 벌었다든지, 그런 사정을 충분하게 기술을 했으면 A, B, C에 대해서 조사 없이 그냥 자신 있게 했을 텐데, 이게 아마 지방일 겁니다. 그렇죠? 지방에서 엄하게 조사를 해서 서류 조사를 그나마 채무자 내지 그 대리인은 노력을 해서 사실조회를 해서 일부 제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불허가 나온 거죠. 1심 항고심에서 면책 불허가 때렸습니다. 채무자가 관전이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녀 A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설명의무 위반이다. 채무자의 주거지에 관한 자료도 아마 무상거주 내지 진술을 했는데 아마 원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제출 못할 수도 있죠. 자녀 A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는 A가 화물자동차를 보증했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화물자동차 운전 수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을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습니다. 제한송심에서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파산관제 요청에 따라 자녀들이 지방세 세무별 과세증명서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자동차 등록 원본들을 제출하였는 바 이러한 자료가 파산관제 요구한 내용에 비춰 불충분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파산 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도 할 만큼은 했는데 뭐 자녀의 어떤 기본적으로 소득 및 그 통장 같은 거는 자녀 아니면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자녀가 안 해줬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등기부등본. 그렇죠? 채무자가 자녀들이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78세의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자녀는 47세의 한창 때입니다. 채무자의 자녀의 직업이나 수입, 그 밖의 재산 형성 경위는 파산 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죠.
78세의 노인인데 그 전부터 수십 년 동안 화물자동차 수입 운전을 해왔고 78세 최근까지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면 모를까. 78세 된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화물자동차 운전은 50 넘어가면 50, 55세 넘어가면 못할걸요 아마. 일부 경력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힘든 고된 직업이죠. 78세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만한.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의 자녀 직업이나 수입, 그 재산의 형성 경위는 파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채무자는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였음에도 파산관계인이 별다른 할미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거지를 설명하라고 보정을 명하였다. 그쵸? 자녀 소유 주택이면 자녀 소유 주택에 얹혀 사는 거죠. 근데 뭘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게 설명이 다죠. 저 주택이 내 주택이 아니다. 아들이 돈을 벌어서 했다는 것까지 다 입증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내가 내 흔적에서 저쪽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면은 그거는 굳이 입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파산관리인이 보험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채무자는 문서 제출 명령까지 신청했어요. 자기도 해볼 만큼 한 거죠. 매월 보험료가 45,000가량인 안보험 및 운전자 보험에 별다른 보험 가입 사실이 없다는 내용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좀 1, 2, 3번 이건 지방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물론 이거를 신청한 관제인도 뭐 할 말은 있겠죠. 이거를 아마 조사를 하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판례가 그 기록을 안 보고는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는 그렇죠? 대법원에서 결국 파기한 거는 대법원은 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좀 너무 범위가 지나치다. 설명 의무 위반을 너무 확장한 건 아니냐, 그렇죠? 합리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파기가 됐고 채무자는 부재가 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